저희 회사는 ALDH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 효소가 줄어들면 공교롭게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러다 보니 전 인류가 과학적으로는 만약에 ALDH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공급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현실적으로 성공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2014년 이후에 이런 효소를 미생물로부터 추출을 해서 우리 몸속에 넣었을 때 작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왔고, 그 제품으로 그 효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적용해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숙취 증상이 사라지거나 뭐 다양한 염증이 사라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누적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근에는 특허화 작업을 했고요. 대표적인 특허 내용이 올해 2025 년도 3월 달에 파킨슨에 관련돼서 미국 특허를 취득을 했고요. 그거는 인제 공개적으로 보면은 이제 취득 전 단계에서 허가를 내준 거고, 공식 최종 승인은 9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보면 우리 몸속의 뇌세포들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서로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잘 안 되면 몸을 통제하는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적정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수준 미만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을 통제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움직이고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행동도 느려지고 의사결정도 못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킨슨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연구에서 보면은 파킨슨 같은 경우는 도파민 분비를 늘리고자 하는 연구들을 진행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빠져나갈 때 도파민 알데하이드라는 걸 거쳐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역으로 생각을 해 봤죠. 술을 먹고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히드를 우리 물질이 잘 분해하는 거를 2019년 인체 임상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물질을 뇌에 있는 도파민 시스템에까지만 잘 전달해 주면 도파민이 만든 알데하이드도 역시 분해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도파민 스스로 분비되는데도 분비량도 늘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몸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착상을 가지고 인제 연구를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동물 실험 및 일부 사람 적용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한 효소 시스템을 이용하면 행동 장애를 좀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식 임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 내용들을 사전에 임상 들어가기 전에 특허화 시킨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뇌도 사실은 우리는 기억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보들을 인식을 하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감정선까지 결합이 돼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를 뇌의 해마라는 부분에 단기 기억 장치에서 일단 기억을 해요. 그런 들어온 정보를 단기 기억을 해 놨다가 반복적으로 같은 정보들을 계속 주입을 하면 뇌가 '아 이거는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러고 장기 저장 장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치매가 걸리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기억 저장소에 있는 세포에 염증이 차오르면서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기억 장치로 이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저희 물질을 투입을 하게 되면 해마 쪽 기억 저장소에 염증이 아주 잘 떨어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투입을 통해서 동물의 행동이 돌아오는 걸 확인했고, 그 부분을 특허화 걸어서 올해 8월 달에는 치매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정식으로 특허를 받은 거고요. 미국 특허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실은 파킨슨이나 치매 같이 치료라는 개념, 예방이라는 개념의 특허가 사실 최근 20 년간 없어요, 미국 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떨까?' 독성으로 작용하면 우리가 생명 영상이고 꾸준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늘 독성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독성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저희 거는 많이 먹을수록 오래 먹을수록 간이 오히려 정상화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일종의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리면 생명체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놀랍게도 뭔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뇌가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서 음식물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물론 섭취된 음식물을 다 쓰면 좋은데 코티졸 때문에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그게 에너지로 다 소비가 되지 않으면 얘가 놀랍게도 저장이 돼요. 그 두 번째는 저장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더 많은 에너지를 순식간에 뽑아내기 위해서는 비상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나갔는데 통화가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비상적으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간에다가 지방을 잔뜩 쌓아서 보조 배터리처럼 필요할 때 에너지를 쓰려고 의도적으로 저장을 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방간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이 생성되고 동시에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서 음식물들을 섭취하게 만드니까 많이 먹게 만들죠. 근데 그렇게 들어온 에너지원, 음식원들이 소모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면 걔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만성화되기 시작하면 그냥 백색 지방으로 저장되면서 비만, 스트레스 이런 일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작용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살찌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ALDH 효소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인자들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 물질 알데하이드를 제거했다는 얘기는 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코티졸 분비 조절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지방간이 잘 쌓이지가 않아요. 그런 현상들을 실험에서 입증을 했고 그걸 특허화시켜서 지금 공개 심사 중이고 아직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공개 심사로 전환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을 우리 걸 먹였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거. 그걸 논문을 냈고 그중에 일부 데이터는 뭐 술을 안 먹어도 지방이 쌓이는 그런 현상들은 실험 데이터는 있는데 그거는 뭐 아직 특허화시키거나 뭐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대해서 간을 우리 걸 복용했을 때 간 수치가 정상화되면서 지방간도 사라지고 그게 비만 조절에 연결이 돼 있다는 그다음에 염증을 낮추는 데도 탁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